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민주당의 양문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가지고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문석에 대해 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조수진 같은 경우도 결국에 공천을 컷오프를 시켰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세종에서도 마찬가지로 투기와 관련된 그런 논란이 터지니까 갭 투기 논란이 터지니까 과감히 이제 세종 한석을 내준다라고 할지라도 후보 자체를 이제 포기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민주당이 한 2주 전쯤에 보여줬던 모습인데 시간이 이제 아무래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양문석에 대해서는 이제 컷오프를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양문석 본인 스스로가 생각이 있다면 사퇴를 하는 게 맞지만 이 인간이 지난번에 했던 막말의 수준을 생각해 봤었을 때 아마 민주당 다른 국회의원들도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니들이 뭐 나한테 뭐라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이재명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나는 이재명 사람인데 니들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뭐 니까지 것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민주당 쪽의 패널분들이랑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같이 다 얘기하시거든요. 양문석 이거 사퇴해야 된다.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거 진짜로 이거 큰일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나같이 얘기하시는데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왜 큰일이 날 거냐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답은 간단한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몰락하는데 그렇게나 무슨 뭐 깨문이 같은 애들이 40% 50% 지지율을 그렇게나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락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부동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흑석 김의겸 선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로남불적인 그런 표본이었던 게 문재인 정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양문석이는 더해요. 흑석 김의겸 선생도 이리 와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야 있잖아. 투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니까지 걸 뭐 한다고 막 투기라고 설쳐대냐. 흑석 김의겸 그거 필요 없고 흑석 선생 나한테 넘겨. 이 정도의 지금 포스를 보이는 게 양문석이라니까요. 지금 양문석이가 주장하는 거는 그겁니다. 자기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는 편법 대출인 것이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불법 사기 대출이다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 마팅이 간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2020년도에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양문석이가 잠원동의 아파트를 갖다가 부인이랑 공동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캐피탈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때 이자율이 한 20% 가까이 됐습니다. 19.96%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0% 가까이 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달마다 나가는 게 한 1,600만 원, 2천만 원 정도가 이자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애당초 그런데 그 정도 대출을 받은 것도 의문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한창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투기를 뭐 근절시키겠다라고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그런 시기인데 양문석이가 뭔 재간으로 그렇게 큰 대출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캐피탈이다 보니까 제2금융권 이런 데를 통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법성이 짙어진다라고 지적이 나오는 게 그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시켰다라는 거예요? 딸아이를 동원시켰다라는 거 아닙니까? 딸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세금을 낸 지금 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딸이 11억 가까이나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가지고 11억 가까이나 딸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받은 금액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높은 양문석 본인 수술의 높은 이자율의 그 대출을 갚는 이런 지금 딸 찬스를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불법성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6개월 있다가 캐나다로 그냥 어학연수를 갚버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뭔 놈의 딸이고 뭔 지금 뭐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출했던 문서가 됐거나 이후에 어떤 자금 조달하는 그 내역이 됐거나 싹 다 뭘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구라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불법이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이게 2030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유라 씨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부모 찬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양문석 딸도 똑같아요. 유학을 가면서 뭐라고 SNS에다 글을 써느냐 블로그에다가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특권이 탐이 났다. 속물이고 캥거루족인 나는 엄마 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엄마 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 양문석 딸이 직접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뭐 캥거루 이거 뭐 주머니 막 다 뜯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딸의 지금 인식 수준조차도 일반 어떤 상식적인 2030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어떤 그 불법성이 있다라고 지적이 되는 그런 어떤 특혜를 누리겠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문석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답시고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여전히 막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 악의적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자기가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이 나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박이 지금 통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인식 수준 자체가 완전 깡패 아닙니까? 이 국회의원이에요, 이게 깡패지. 자기에 대해 가지고 누가 됐든지 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네 가만히 두고 보자. 내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반드시 너네 뭐 이거 뭐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킬 거야. 이게 깡패지 지금 뭡니까? 이런 인간이 지금 보니까 방통위원 상임위원까지도 했었더라고요. 2011년도에. 이런 인간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했으면 어떤 식으로 일했을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도에 방통위의 상임위원회 했었고 전직이 시민단체 사무총장이었는데 깡패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 인간이 또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국감을 앞두고서 KT한테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 이런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니까 2011년도에 양문석이가 배우 출신이죠. 최종원 의원이랑 같이 9월 20일 날짜까지도 지금 특정이 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근처 룸사롱에서 KT 전무랑 술자리를 했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입니까? 이게 지금 깡패입니까? 지 재산을 불리기 위해 가지고 살다가 아빠 찬스는 들어봤어. 또 딸 찬스까지 지금 써가지고 그리고 딸 찬스를 받은 과정조차도 누가 보든지 간에 사기 대출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인간이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상임위원이었던 거예요?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보도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너네 두고 보자. 나 국회 들어가기만 해봐. 한번 두고 보자. 이따위 지금 반응을 보이는 인간이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인간이 지금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이런 인간이 지금 국민 여러분들을 대표하게 되는 겁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어떤 부모가 도대체 딸을 동원해가지고 11억 가까이 되는 그런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 대출금을 메꾸는 이런 지금 만행을 저지를 수가 누가 그런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며칠 동안 지금 뭐 잠적하다시피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그거를 새마을금고가 한 번이라도 확인 과정을 거쳤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아나모인도 이거 먼저 안민석급이네 지금 보니까 오히려 새마을금고가 잘못했다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이건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사기 대출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대번에 이번에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양문석 사기 대출 맞다. 고소? 그래 좋다. 누구부터 고소해라? 나부터 고소해라.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반응입니다. 우리 가족이 피해를 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사기가 아니다라고 양문석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피해는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 못 받아간 소상공인들이 피해자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양문석이가 받아갔어야 되는 그 돈 사실상 대출금을 갚기 위해 가지고 집을 사기 위해서 받아갔던 사업자 대출 그 돈이 다른 사업자한테 갔어야 되는 돈인 거 아닙니까? 가짜서를 만들어서 가짜 등기 붙여가지고 그게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을 받아갔으면 그게 사기 대출이지 뭐가 도대체 다른 게 사기 대출이냐.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상의해서 한 것이라고 하지만 짜고 했으면 죄명만 바뀔 뿐이다. 짜고 하면 배임이라 죄명만 바뀔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사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양문석이 버틴다? 좋습니다.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버텨서 민주당이 폭망하는 시나리오 반드시 흑석 김의겸 이번에 공천 못 받았는데 흑석 김의겸생이 못 이룬 그 꿈 양문석이가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